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일어난 일들, 이른바 이제 따끈따끈한 핫 이슈라는 걸 몇 가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이라 그럴까, 혹은 또 암담한 미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른바 혼인율, 결혼, 거기다 출산율. 이 혼인율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혼인율, 출산율. 세계 최저라 그래요. 자, 언제 이렇게 됐는가.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가상에서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이렇게 결혼율, 혼인율, 또 현재의 출산율, 이렇게 간다면은, 대략 앞으로 한 200년, 그러니까 2200년 정도 가면은, 우리 한반도에 인구가 거의 없어진다. 이런 가상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앞으로 200년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반도에 한민족이 또 대한민국이 존재했었는데, 그게 없어진다. 이게 이제 정말로 어떤 맥락에서는 민족이 사라지는 비극이 되겠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현재는 들고 나와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현재는 되지 않은데, 왜 이렇게만 될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하기는 해도 이걸 어떤 형태로 볼 것인가 해서, 실제 이제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4월 7일 날 발표를 했는데, 작년 2015년 혼인 건수는 약 30만 2,800건. (30만 2,800건이) 이 혼인 건수입니다. 혼인 건수가. 물론 이제 2014년에 비해서 0.9%가 준 결과죠. 원래 혼인 건수가 사실은 가장 적은 부분이 지금은 아닙니다. 또 2003년도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결혼을 몇 세 하냐, 초혼 연령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현재 보니까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만입니다. 남자는 32.6세. 그다음 여자는 30세입니다. 초혼 연령이. 자, 이렇게 이제 초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그럽니다. 특히 이제 남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만은,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25세 이때 첫 아이를 낳은 것이 가장 건강하답니다. 물론 산모도 건강하고 거기도 태아도 또 출산아도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25세에서 30세로 가면은 약간의 이제 좀 양쪽 다 산모든지 출생아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이제 30세가 넘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30세 결혼하게 되면은 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라야 31세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32, 3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낳지는 않겠죠. 한 명 낳고 끝나버린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1.3명 미만입니다. 1.3명이 못 돼요, 출산율이. 이제 출산율이라는 것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성이 15세 이상에서
이상에서 50세 미만. 이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 숫자를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1.3명이 안 된다는 거죠. 1.24명 정도. 1점 미만이니까 1.24명. 그럼 결국은 이것은 한 명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한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경우로 또 어떻게 합니까? 결혼 안 한 경우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정말로.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극심한 취업난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이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발표입니다만은 그걸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겠지만은 청년 실업률이 대략 지금은 12%, 23%입니다. 혹자들은 뭐 15% 넘는다, 20% 가까이 된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난이다 보니까 돈 벌이가 안 되니까 결혼을 어떻게 엄두를 내냐. 거기다가 결혼을 해도 또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게 이제 주거비용, 특히 주거비용. 우리나라의 뭐 전월세랄지 이런 주거비용이랄지. 이제 아이를 막상 낳아도 양육비, 특히 교육비. 이런 부담.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말자. 아니 결혼을 하더라도 얘를 낳지 말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뭐라 하냐. 과거에는 결혼은 뭐 선택이었죠. 아니 필수였죠.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해요. 지금은 결혼은 선택입니다. 지금 필수가 아니고. 해서 봤더니 실제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혼을 꼭 해야만 한다. 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2014년 현재로만 봤더니 56.8%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꼭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혼 연령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제 반 정도는 결혼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반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뭐 연애, 결혼, 출산 이걸 다 포기한다. 3포. 3포가 아니라 지금은 뭐 5포 시대. 심지어 뭐 10포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이랄지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 말은 결국 정치권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세울 것이냐. 국가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선택이 필수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앞서 말한 대로 취업 또 뭐 결혼, 주거비용 뭐 양육비, 교육비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없애는 즉 다시 말하면 복지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국가에서 물론 아이는 그 두 부부에 의해서 낳겠지만은 그런 낳은 아이를 국가에서 키워주고 국가에서 가르치고 국가에서 취업도 시켜주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랄지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건 많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다산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출산율이랄지 혼인율이랄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과연 미래가 존재할 것이냐. 자, 이런 얘기로서 자, 그런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지난 4월 13일 총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양쪽 다 공이 올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최저 시급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 현재 최저 시급은 6,030원입니다. 이 6,030원을 여러분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09시간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최저 시급에 의한 한 달치 월급이 나와요. 대략 126만 270원입니다. 12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최저 시급입니다. 현재는. 이게.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물론 그것은 뭐 총선 공약이다라는 것으로 들고 나왔지만은 여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야가 전부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시급을 1만 원 공약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290시간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09만 원이네요. 글쎄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노사 쪽으로만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그래서 27명이 결정합니다. 노동계 9명, 자, 노동 9명, 경영계 노사, 경영계 9명, 그리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이렇게 해서 결정해요. 뭐 방법은 간단하지. 아니, 결정은 항상 노동계 입장에서는 올려달라. 경영자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중립인데 만약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게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통상 3개월 정도 협상을 벌립니다. 그렇게 벌려서 6월 말 7월 초에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올해 2015년 6월 말 7월 초에 결정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이걸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았다, 이건 법으로 강제하게 돼 있어요. 만약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방금 말했지만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은 약 8.1% 올라서 6,030원. 그전에 5,260원이 됐죠. 그 정도에서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16,030원인데 10,0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아주 대폭 인상이 되겠죠. 물론 이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달콤한 공약을 던져줬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야당이 승리했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 아무래도 야당이 승리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많이 들어주게 하겠죠. 물론 공이 아까 말했지만 여야 공이 다 그렇게 했어요. 최저 시급을 다 이렇게 하겠다. 10,000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당은 참패라고 야당이 이겼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10,000원으로 결정된다? 글쎄. 그렇다면 이제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외국 사례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에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가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봤더니 현재 $10입니다. $10라고 하면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지금 현재보다는 한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미국에도 이제 대선에 나온 여러 후보들이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후보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여러분들 잘 아는 힐러리 클린턴이랄지 또 지금 이제 겨루고 있는 샌더스랄지 이런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2022년까지 $15. $15면 대략 한 17,000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시급 기준은 그 나라의 GDP, 그 나라의 1인당 GDP 기준하고 맞춰보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현재 $10니까 11,000원. 그럼 미국은 지금 1인당 GDP가 $40,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20,000 가정합시다. 미국 $40,000 넣으니까 2배. 딱 어떻게 보면 딱 맞죠. 지금 미국이 11,000원, 우리나라는 6,000원. 한 2배 가까이 되니까. 지금 이제. 근데 그것을 저는 어느 누구 노동자 편이나 사용자 편이 아니라 그런 GDP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 2016년에 10,000원을 올린다. 노동계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되겠죠.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또 적극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자기들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경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뭐 시간당 대략 6.7파운드, 7.2파운드. 7.2파운드 같은 경우면은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그것을 2020년에 9파운드까지 약 15,000원 올리겠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최저임금을 매년 3% 올려가지고 1,000엔, 지금 10,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가겠다는 것입니다.